자,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개강일이라 이제 8월 이후에 어떻게 영어 학습하는지 뭐 수학까지 간단히 얘기해서 얘기 한 번만 한번 살짝 하고 들어갑시다. 자, 일단 영어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어휘가 가장 기본이지 뭐. 자, 어휘가 가장 기본인데 인문계, 자연계 나눠서 설명할게. 전체적인 앞에서 다 했던 얘기야. 그냥 전체적인 방향 한번 잡고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어휘는 인문계 학생들 기준으로 하루에 2-3시간 봐야 됩니다. 2-3시간. 그래서 자기가 일단 아직 기본적인 어휘도 끝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따가 3교시 때 우리 테스트 보는 중학교의, 고등학교의, 그리고 MD 33,000 기준으로 주요 접두어 고작 1130개, 그 다음에 중요 빈출 고작 900개. 그래서 지금 내가 언급하는 그 기본적인 어휘를 만약에 못 끝낸 학생이라면 하루에 3시간.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테스트 보는 기본 어휘는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MD 33,000 주요 접두어랑 그리고 중요 빈출까지 해서 이제 100개 시험 봤을 때 9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하루에 2시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연계 학생들도 어휘를 많이 보면 좋은데 수학하느냐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상적인 거고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하루에 어휘를 1-2시간만 보면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본 어휘 중학교, 고등학교 MD 33,000 주요 접두어 1130개 중요 빈출 고작 900개 합쳐봤자 2030개밖에 안 됩니다. 그 기본 어휘를 아직까지 외우지 못했으면 하루에 2시간. 선생님 그 기본 어휘는 이미 진작에 상반기 때 다 끝냈습니다. 그럼 어휘 하루에 1시간씩 해서 그렇게 해서 학습 시간 자기 실력에 맞춰서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휘는 이렇게 매일매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스틴이 담당하고 있는 문법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문법은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문법 이론을 배우잖아. 이거 문법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자기 문법 이론서나 개념서가 있을 거야. 이론서나 개념서를 인문계 학생들은 하루에 30분 독서하듯이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해서 그냥 쓱 부담 없게 보면 돼. 양을 정하면 안 되고 시간을 딱 30분 정해놓고 읽어. 30분 딱 되면 멈춰.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부터 또 읽어. 30분 딱 되면 멈춰. 또 다음날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돼. 근데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굳이 이론서를 안 읽어도 돼. 왜? 노트 필기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항상 앞에서 항상 그 얘기 딱 했지. 나 칠판에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적어. 내가 칠판에 적는 게 시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책을 읽을 필요 없고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노트 필기를 읽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생기초 과정을 배웠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기초 개념 완성을 배웠고요. 또 나한테 기초 구문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완성을 배웠고요. 또 핵심 구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출제 포인트 완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완성은 노트가 따로 필요 없지. 여기서부터는 서브노트 들어가니까 서브노트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생기초 때부터 노트 필기한 거 있지. 하루에 30분 쭉 읽어. 시간 되면 멈추고 다음날 멈추고 다음날 멈추고 이런 느낌으로. 알겠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쓱 해서 읽고 다 됐으면 다시 앞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분씩만 개념서 그냥 쓱쓱 부담 없게 독서하듯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자연계 학생들은 이 시간 절대 없습니다. 하루에 무슨 30분 문법 뭐하러 해.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일단 이렇게 나눌게. 자,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자기가 수학 평균보다 위쪽에 있는 학생들 있지. 그래도 제가 수학하는 애들 중에서 평균보다는 그래도 위쪽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 내가 조금만 욕심 부릴게. 그 문법 노트 필기한 거 있잖아. 하루에 10분만 읽어주면 안 될까? 10분만? 10분만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분만. 근데 선생님 저는 수학 점수가 평균보다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지 마. 그냥 수학 공식 하나 더 가. 문법 시험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평균 점수보다도 우리 저번에 봤던 수학 7월달 모의고사 되게 어려웠지? 평균 내가 알기로는 40점대 초반으로 나왔었는데 그 평균 점수 기준 갖고 하는 거야. 평균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하루에 10분. 그리고 평균 점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문법 이론서 볼 시간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수학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일단 내가 이거 매일매일 보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개강할 때 내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인문계 학생들은 하루에 문법 문제 몇 문제씩 풀어야 된다? 20문제.
그치?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문법 자료에 몇 문제? 10문제. 그래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20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나한테 질문하시고 나 없으면 조교님들한테 질문하시고 자연계 학생들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할 때 해설지 보고 이해되는 것들은 갖고 가시고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버려. 버리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 수학 하나 더 하라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과목 독해 논리. 자, 독해 논리는 내가 따로따로 들어가면 나중에 시간 배분하는 법 몰라서 나중에 항상 시험 보고 나왔을 때 독해 한 집은 못 풀었어요. 독해 두 집은 못 풀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따로 내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랬어? 기출문제를 세트로 풀라고 그랬지.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까 하고 그리고 독해나 논리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기출문제를 한 세트를 풀어. 그냥. 한 세트를 풀면 실전 시험에 나오는 비율대로 어휘, 문법, 독해, 논리 문제 그대로 다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고. 그렇지? 그리고 점수가 평균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갖다 버리시고 해설지 보고 이해되는 것들은 너가 실수로 틀린 거니까 실수로 틀렸다는 건 나중에는 그게 연습하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항상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갖다 버리고 해설지 보고 이해되는 것들만 빨리빨리 복습하고. 그래서 내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리뷰하는 시간 얼마 걸리나요 그랬어? 1시간. 1시간 반.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으면 2시간 안에서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출 하나 풀고 채점 및 리뷰하는 시간은 요 시간 안에서 끊어야 돼. 이 시간 절대 초과하면 안 돼.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왜 이 시간을 초과하냐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를 파고들기 때문에 시간이 더 초과되는 거야.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건 버려. 그거는 중요하다고 싶으면 앞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뤄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해설지 보고 네가 이해되는 것들만 빨리빨리 갖고 가. 그러면 생각보다 이 리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근데 반대로 쌤 저는 점수가 학원 모의고사 점수 평균보다 플러스 20점은 더 나옵니다. 한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에이, 그 학생들은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 무조건 뭐 해야 돼? 각 파트 교수님께 질문해야지.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가는 게 다르다고.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한 세트 풀고 채점하고 리뷰했더니 하루가 다 지나갔어. 잘했어. 근데 시간이 좀 더 있네. 그럼 한 세트 더 풀고 또 채점하고 리뷰하고. 그렇게 실전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세트로 봐야 돼. 왜냐면 너희들 나쁜 점이 뭐냐면 독해 한 문제 풀 때 뭐 1분 30초. 독해 문제에 따라서 문제 유형 난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할 수가 없어. 세트로 실전 시험처럼 풀어야지 나중에 그 시간 연습을 해서 어디다가 네가 힘을 주고 어디다가 힘을 빼고 어디서 시간을 문제를 빨리 풀고 어디에서 시간을 좀 문제를 좀 천천히 해서 더 푸는지를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전 시험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파트별로 따로따로 풀잖아. 나중에 시간 다 꼬여.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이니까 기출문제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독해 선생님이 너한테 미션을 내줬어. 야, 너는 하루에 독해를 최소한 5지문을 꼭 매일매일 봐라 라고 얘기한 학생이 있을 거야. 근데 자기가 기출문제를 풀었어.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었더니 거기에 독해 지문이 5지문이 이미 들어있었어. 그럼 넌 독해 5지문을 이미 푼 거잖아. 그럼 더 이상 그날은 안 풀어도 되지, 독해는. 논리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를 했어. 야, 너는 하루에 논리 문제를 10문제씩은 꼭 풀어봐야 돼 라고 미션을 내줬어. 근데 기출문제 한 세트를 뽑아서 풀었더니 거기에 논리 문제가 7문제가 이미 들어있었어. 그러면 7문제 이미 여기서 풀었으니까 몇 개만 더 풀면 돼? 3개만 더 풀면 되는 거잖아. 문법도 똑같잖아. 내가 인문계 20문제씩 풀라고 그랬지. 근데 기출 하나 딱 뽑았더니 거기에 문법이 10문제가 이미 들어있었어. 그럼 너는 추가적으로 10개만 더 풀면 되고. 자연계 학생들은 10문제인데 이미 기출에 10개가 들어있었으면 그날은 문법을 더 풀 필요가 아예 없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제발부터니까 따로따로 한 과목별로, 과목별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과목별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를 보고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항상 공부 방향을 전체다가 잡으라고 제발. 나중에 독해 한 지문, 2지문 못 풀었어 그 얘기하지 말고 실전 시험처럼 연습 꼭 해나가라고. 그러면 시간 배분 너희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전체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번외편으로 수학. 자, 이제는 수학 좀 하는 학생들 있지. 수학을 좀 하는 학생도 이제는 수학 비중에다가 8월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못해도 수학의 6, 영어 4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 알겠지? 자연계에 수학 좀 하는 학생들도 이제 수학 시간 점점점 확보 더 해나가야 된다. 알겠지? 근데 착각하지 마. 지금 이 비중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얘기하고 얘기한 거다. 선생님 저는 수학 점수가 잘하지 않고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비중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야지. 자기가 영어도 진짜 못하고 수학도 진짜 못해. 선생님 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붙어.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수학에 거의 올인하라고. 영어는 하는 척만 해. 단어 외울 것만 그냥 외우고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아예 손 놓을 수가 있으니까 수업이라도만 들으라고. 복습 거의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수업 안 듣고 너 혼자 스스로 뭐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학생들 아예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감각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감각 다 잃어버려. 안 그래도 떨어질 점수 없는데 거기서 더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수업이라도 들으면 감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수학 바닥에 있다. 수학에 거의 올인. 영어는 아 그래 내 주제 무슨 영어. 그래도 단어 그냥 하루에 1시간 2시간 외울 거 외우고 수업이라도 듣자. 복습은 무슨 복습이야. 수학을 하나 더 하지. 이런 느낌을 하라고. 그렇게라도 요 실타리 하나라도 잡고 가면은 나중에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아예 손 놓는 학생과 실타리 잡고 있는 학생들 나중에 시험장에서 한두 문제 아니 10점 20점은 차이나. 나중에 그게 되게 크게 결정이 될 거야. 특히 하위권 학교에서.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점수 완전 바닥권 쪽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이 학교는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게 사실이야. 솔직하게. 근데 일단 상위권은 못 가도 일단 어디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상위권은 못 가도 어디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1000명 중에 1명 지금도 영어 점수 바닥, 수학도 점수 바닥인데 기적을 일으켜서 상위권에 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 1000명 중에 1명을 포장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999명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방향을 잡아서 일단 할 거 하면은 어디든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수학 좀 하는 학생들도 수학 비중을 더 크게 둬야 돼. 영어에서 점점점 힘 빼나가야 된다. 수학 점점점 비율 올리시고. 그리고 수학 잘하는 애들 얘기했고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수학에 몰빵 가야 됩니다. 알겠지? 영어는 수업이라도 듣자. 수업도 안 들으면 아예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수업이라도 듣자. 그런 느낌으로. 복습까지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됐지? 이렇게 해서 8월 이후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 잡고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앞에 7월 달에 이미 중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중간에 신규생 들어온 학생들 몇 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